네, 자, 보안경찰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첩 활동이 있어요. 우리가 방첩이 뭔지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면은 우리가 방첩하면은 국가 기밀 보안 유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우리 측의 어떤 상황도 상대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국가 기밀을 뭐한다? 유지하는 것, 보안 유지하는 것을 방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첩, 태엽, 전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첩의 대상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등을 미연에 어떻게 한다?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조직된 활동을 우리가 방첩 활동이다. 개념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방첩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문자 있죠? 자, 두 문자가 뭐지요? 예, 개가 완치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가 완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접촉의 원칙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계속 접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첩 용의자 한 명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시 검거한다. 맞습니까? 그게 시험 정답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범죄자 같으면 즉시 검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간첩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 검거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발견하면 즉시 검거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계속 뭐예요? 접촉을 하고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미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간첩 조직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일망타진해야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방첩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가 완치되다 기억합니다. 자, 방첩의 수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인데 너무나 쉬워요. 방첩의 수단은 세 가지가 있죠. 적극적인 방첩 수단, 소극, 기만 세 가지. 적극은 뭐예요? 공격적인 수단을 말하고 소극은 방어적 수단을 말하고 기만은 오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 수단들을 섞어 놓으면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소극, 기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적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소극을 한번 볼까요? 5가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공통이 있어요. 다 뭐가 들어갑니까? 보안이 들어가요. 그리고 입법이 들어갑니다. 입법, 보안. 이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된다? 소극이다. 입법, 보안이 들어가기만 하면 소극이다. 왜? 적극, 기만해 보세요. 입법, 보안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만은요. 허, 유, 양.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극과 소극에 보면 허가 있어 없어요? 유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힘드는데 없기 때문에 입법 보안은 소극이고 허유양은 기만이고 나머지는 적극이다. 이렇게 해도 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첩의 대상이 나오죠. 간첩, 태엽, 전복해서 세 가지가 뭡니까? 방첩의 대상이다. 간첩, 태엽, 전복. 이 세 가지가 바로 방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중에 첫 번째 간첩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간첩은요. 활동 방법에 따라서 배해, 공행, 고정 간첩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배회하면은 뭐예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을 간첩을 말합니다. 고정은요, 일정 지역.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배해 간첩이라면 일정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간첩 활동하는 게 고정 간첩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공행 간첩입니다. 공행 간첩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간첩을 말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자유롭죠. 발각이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행 간첩, 요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임무에 따른 분류는요. 두 문자가 있죠. 임무, 보정일입니다. 임무, 보정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장간첩은 말 그대로 주요 요인들, 시설 파괴 이런 등을 위해서 무장한 간첩을 말하고요. 뭐 김신조 무장간첩 뭐 대표적이죠. 또 1997년도에 강원도 칠성산에 20명 무장공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보급 간첩이에요. 정원 간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급 간첩은 지원하거나 보급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간첩을 말합니다. 보급이 나오잖아요. 정원은 간첩망 보강을 위해서 파견하는 간첩을 말합니다. 보강이 나오잖아요. 보급하다, 보급 간첩, 보강하다, 정원 간첩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반대로 시험에 놓은 적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활동 범위에 따른 분류는요. 범대지, 대량 지명, 대량은 전시에 많이 파견되고요. 전쟁이 났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파견되는 간첩이고요. 평시에 많이 파견되는 것이 지명형 간첩이다. 그래서 대전, 지평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량은 전시, 지명은 평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에 의한 분류는요. 두 문자가 있죠. 뭐예요? 사간생의 내무반 향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간생의 내무반 향수. 자, 유일하게 아군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간이에요. 다른 데는 다 아군과 관련 없습니다. 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하는 말이 나오면 사간이다라고 무조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생잠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생간은 뭐예요? 생잠해서 적국에 잔입하는 것을 말하고 내간은 내간해서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 반간은 반역이라고 해서 적을 역이용하는 것이고 향간은 향시라고 해서 적의 시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간은 뭐라고? 적국에 잔입하는 거. 내간은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거. 반간은 적을 역이용하는 거. 향간은 적의 시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가면은 사간이고 나머지는 적과 적국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니까요. 전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런 것도 크게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첩망의 형태. 이게 또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입니다. 간첩망의 형태. 우리 보안경찰 이론 중에서는 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은요, 쌈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쌈지, 가방 브랜드 있잖아요. 쌈지, 지하단 구축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구나. 삼각형은 쌈지라고 해서 지하단 구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각형은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자, 간첩 있고 행동 공작원이 있는데 이렇게는 연결이 돼요. 이렇게는 연결이 되는데 공작원과 공작원끼리 행정 연결은 차단되는 게 뭐예요?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공작원 간의 행정 연락은 차단되는 거. 이게 바로 삼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행정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비교적 잘 됩니다. 일망타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만약에 공작원이 근거되면 간첩의 신분 노출 염려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간첩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간첩이잖아요. 간첩, 행동 공작원이잖아요. 공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원을 근거하면은 간첩의 신분 노출 염려도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형입니다. 자, 서클형은요, 바로 세 번째 첩해서 뭐예요? 첩보전에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니까 뭐예요?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단점은 간첩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일형은 뭐예요? 단대해서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속하게 활동이 가능하다. 보안 유지가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활동하니까 활동 범위가 좁고 그리고 공작 성과가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라미드는 뭐예요? 피라미드는 간첩 밑에 주공작원 두세 명, 또 주공작원 밑에 행동공작원 두세 명, 이런 형태를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활동 범위는 가장 넓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구성할 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 또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포형입니다. 레포형은요, 현재 사용되지 않는 형태예요. 중간에 연락원을 둡니다. 우리 피라미드형 조직이 있어서, 그죠? 간첩과 행동공작원, 간첩과 주공작원,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그 사이사이마다 다 연락원을 두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연락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포하는 말이 뭐예요? 연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락원이 나오면 무조건 레포형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 더, 피라미드형 조직이 있었어가 맞지 삼각형형 조직이 있었어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몇 번 됐으니까요. 정리를 그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첩망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첩의 대상에서 간첩이 끝났고 태업이에요. 자, 태업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상 국가의 방위력, 전쟁 수행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태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태업의 유형은요, 물리적 태업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 심리적 태업. 물리적 태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물, 방기, 물방기, 폭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방기, 폭파. 그럼 심리적 태업은 정치, 경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물방기, 폭파가 물리적이고 정치, 경선은 심리적이다.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아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우리가 큰 산불이 났다. 대형 건물이 불났다. 그걸 가지고 간첩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뭐 방화범 아니면 자연 어떤 발화 때문에 전기 누전 때문에 불이 일어났다. 담배 꽁초 때문에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간첩이 방화를 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게 방화태업이에요. 그 다음 폭파태업은 뭡니까? 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 보세요. 터뜨려 보세요.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아주, 그죠? 그러니까
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야 할 때 사용되는 게 폭파태엽. 자, 기계태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열차 탈선 같은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열차가 탈선이 되는데 사전에 결함 발견이 어때요? 어렵죠. 만약 사전에 결함 발견이 쉽다면은 열차가 탈선되기 전에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결함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에 어떤 레일이 있잖아요. 또 볼트와 너트가 있잖아요. 그거 다 풀어놓 간첩이 풀었습니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느슨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사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풀려가 열차가 탈선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사전에 발견이 가능하냐 이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계태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개념에서 살펴봤잖아요. 개념에서. 그죠? 살펴봤죠? 여기 나오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체 행위를 뭐라고 한다? 태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리적 태엽, 물방기 폭파, 요게 2번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오니까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리적 태엽은 정치 경선. 여기서는 정치 태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고요. 경제 태엽은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선전 태엽은 뭐예요? 요 개념을 꼭 기억합니다. 유언비어 유포라든가 반국가적 여론을 조성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태엽을 선전 태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했습니다. 방첩의 대상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자,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취하여지는 실력행위를 말하는데 여기는 형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전복이 있고 정부전복이 있어요. 자, 전복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을 타도하는 겁니다.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타도하는 거예요. 정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국가전복이고 정부전복은 뭡니까? 같은 지배계급이에요. 같은 동일 지배계급입니다. 동일 지배계급 중에서 일부 세력이 집권 세력을 뭐예요? 일부 세력이 집권 세력을 뭐한다? 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정부전복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나지요? 국가전복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사람을 타도하는 것이고 전복은 같은 동일 세력인 지배계급인데도 일부 세력이 집권 세력을 어떻게 한다? 타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전복이다. 이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비밀 공작입니다. 자, 공작의 4대 요소가 있죠? 4대 요소가 뭐예요? 공작의 목표, 주관자, 공작원, 공작금이 됩니다.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고요. 공작금은 돈과 관련된 거겠죠?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주관작 하는 것은 상부로부터 받는 지령을 계획한다.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상부로부터 지령을 받지 않는다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령 없이, 상부로부터 지령 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상부로부터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집단을 말하고 여기에서 공작의 책임자를 뭐라 그럽니까? 공작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작원 하면은 세 사람을 말합니다.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입니다.
주공작원은 공작관 밑에 있어요. 공작관 밑에서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입니다. 공작의 책임자는 공작관이겠지만 공작망의 책임자는 주공작원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행동과 지원은 주공작원 지조정을 받는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밀 공작의 순환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령, 계모는 훈련, 브리핑을 파한 이유를 디브리핑으로 보고했다. 지령 계모지 모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브리핑이 먼저고 디브리핑이 나중입니다. 브리핑이라 하는 것은 공작관이 공작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디브리핑은 반대로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 디브리핑. 이거는 뭐 순서를 바꿔도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를 챌 겁니다. 자, 지령, 계모지, 모객관이다. 이 순서 그대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밀 공작망의 조직 형태가 되겠는데요. 집정망이 있고 주공작망이 있고 혼합망이 있습니다. 자, 집정망이라 하는 것은 공작관이 공작원에게 직접 조정 통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만약에 공작관이 공작원을 직접 조정 통제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직접 조정 통제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장점은 뭡니까? 공작비가 적다 하는 거. 그게 또 장점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공작원을 근거하게 되면 공작간 신분 노출 염려가 크다. 그리고 공작관에게 다이렉트로 지시를 받기 때문에 공작원 업무량이 많다.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공작원망은요. 주공작원에게 이임을 합니다. 이임을 해서 주공작원이 행동공작원을 조정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요거 장단점은요. 장점은 뭐예요? 공작관이 주공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은 행동공작원을 간접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행동공작원을 근거하더라도 주공작원 신분 노출 연면은 크지만 공작관 신분 노출 연면은 떨어집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은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작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혼합망은요. 공작관이 주공작원을 조정 통제하고요. 또 주공작원이 행동공작원을 조정 통제하고요. 공작관이 행동공작원을 조정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주공작원과 혼합망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알겠죠? 공작관은 뭐예요? 주공작원망은 이임을 하는 거잖아. 주공작원에게. 근데 공작관은 뭡니까? 요게도 통제가 가능하고, 요렇게도 통제가 가능하고, 요렇게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공작원과 차이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작 활동, 비밀 공작의 수단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비밀 공작망의 수단해가 나와 있는데, 요 두 문자가 있어요. 바로 신감사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해하시겠죠? 신감사 앞에 볼까요? 앞글자 볼까요? 신감사가 그리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호. 신호라 하는 것은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합니다. 감시는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사전정찰은 사전조사 활동을 말한다. 가장은요. 정체가 예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내적, 외적 활동을 말합니다. 요거는 위장하고는 틀려요. 가장이라 하는 것은 내적, 외적 활동을 말하지만 위장은 내적하고는 관계없어요. 외적, 외관만 다르게 꾸미는 것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가장과 위장을 여러분 개념을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락은요. 자, 여기서 연락에서 중요한 거는 연락선이에요. 연락선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정상선이 있고 예비선이 있고 비상선이 있다. 정예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예비. 연락선 세 가지가 뭐라고? 정예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상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는 자 지령 또는 첩보, 문서, 통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한 접촉 수단을 말하고요. 예비선은 최초 접촉을 위한 선을 말합니다. 여기 예비선이에요. 최초 접촉을 위한 선입니다. 비상선은 위급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건 정상선, 다른 말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고, 그리고 예비선은 이제 최초 접촉을 위한 선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게 이 비상선입니다. 비상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고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감사가 연관되어 있다. 관찰과 묘사입니다. 관찰하고 묘사 개념, 요 서로 반대를 놓은 적이 있어요. 시험.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뭡니까? 관찰은 어떤 사물의 현상과 사건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 눈으로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세히 감지하는 거예요. 묘사는 뭡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관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또는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이 1차적으로 내 눈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관찰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그게 묘사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심리전 유형이 나옵니다. 자, 심리전 유형은요. 우리가 심리전 하면은 무력입니까? 비무력입니까? 예, 비무력 전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력 전술은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리전은 비무력 전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목적에 따른 분류, 운용에 따른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른 분류는요. 목공, 선방이에요. 목공, 선방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운용에 의한 분류는 운전, 전술, 주체에 따른 분류는 주, 공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무 심리전은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타협 심리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우리가 선무 심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은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방어는 말 그대로 방어적으로 행하는 심리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에 따른 분류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전략은 장기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술은 단기적인 목표 하에 실시되는 심리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방송하기 위해서 그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술 심리전은 단기적 목표 하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간첩을 체포하게 되면 우리 TV를 통해서 널리 공개하잖아요. 그 한 달 내도록 공개하지는 않아요. 일주일 정도. 물론 뭐 중요한 어떤 사건 같으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전술 심리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요. 주공비해서 공연 심리전이 있고 비공연 심리전이 있다. 공연 심리전은 출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비공연은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공연,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 도용하는 것은 비공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의 종류가 있어요. 자, 선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백색 선전, 그리고 백색 선전이 있고, 흑색 선전이 있고, 회색 선전이 있다. 자, 백색은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흑색은 출처를 위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회색은 출처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백색 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가장 높아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신뢰도가 가장 높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출처를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 이런 어떤 공인된 기관이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도를 할 때 주제나 용어에 대한 제안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습니다. 받지 않는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아무리 방송국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제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주제와 용어는 제한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처를 공개하니까요. 신뢰도는 가장 높아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적국에서는 실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흑색은 이제 출처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 출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바로 흑색 선전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회색은요, 적의 역선전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회색은 출처를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적이 선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받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출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색 선전은 적의 역선전에 취약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선전은 선전에 있어서 형태, 방법, 목적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심리전에서 주체한 분류해가지고 공연성 심리전, 비공연성 심리전, 주공비라고 기억을 했어요. 자, 공연은 출처를 공개하는 것이고 비공연은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선전의 종류와 연결해 보면 출처를 비공개하는 것은 회색이고 위장하는 것은 흑색이고 공개하는 것은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연선은 회색 선전과 흑색 선전과 관련되어 있고 공연선은 백색 선전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제가 했던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안경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